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오늘 장이 되게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굉장히 안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0.16%가 오르긴 했었는데, 아까 최저점으로 2455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지받고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1.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에 800포인트 다시 올라와서 814, 아까는 806까지 빠졌었죠. 지지를 받고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0.96입니다. 마이너스로.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종목을 두 개 정리를 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뉴로메카, 애경케미카 이 두 종목인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동국제강 이제 손절을 했었죠. 동국제강 손절하면서 신규로 종목을 잡아들였던 종목인데, 이게 왜 올랐냐 했을 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가 10월달 정도 마감이 되면은 내년이나 뭐 이번 연도 말에 좀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그 두산 로보틱스랑 관련된 회사가 이제 보통은 뭐 협력사라든지 기준에 있어요. 뭐 스펙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얘는 애초에 그냥 두산 앞에 붙은 거 보면 두산이죠. 두산그룹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이변 없이 90% 지분 두산이 들고 있어서, 사실 뭐 같은 관련주는 없었고, 그냥 이제 같은 로봇 섹터가 조금 많이 올라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로메카를 제가 찍었는데, 사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그 대기업을 협업한다는 뉴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뉴로메카로 한 6% 정도 수익을 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경케미칼이죠. 애경케미칼은 오늘 들어갔습니다. 뉴로메카를 정리하고, 제가 이제 일봉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정도를 좀 지켜봤어요. 오늘까지 3일 보다가 딱 지지 받는 거 보고 진입을 들어갔는데, 오늘 좀 운이 좋게도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장에서도 오늘 하루 10%를 급등을 했고, 아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터무니없이 못 잡는 종목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갭이 떠가지고 못 잡는 거 있잖아요. 뭐 20몇 프로. 지난 뭐 전날 시혜상 같은 걸 가서 전날 막 슈팅이 나와서 뭐 10% 급등한 상태고, 뭐 2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차트 이게 본봉으로 보시면은 19,82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뭐 제가 말씀드리면 다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락장이다 보니까 뭐 아직 뭐 주식 매매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말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수익 나실 수 있게 바닥에서 참 잡아드렸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1%, 매수 기준으로 한 11%인데, 아마 19,820원까지 빠져서 매수가 이하였기 때문에 아마 잡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소 제 기준은 11%인데 아마 13%, 뭐 14%까지 났던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신고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뭐 아침에 갭이 뜬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오늘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하락을 하냐면은 미국 디폴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산이죠. 근데 사실 뭐 미국이 파산할 확률은 별로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뭐 확률이 낮다 그래서 막 반드시 발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 빌딩 테러를 당했었던 일이 한 번 있었죠, 미국에. 그게 진짜 누가 상상이라도 했던 일이었나 했을 때 아무도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발생을 했고, 주가가 진짜 곤두박질 쳤었죠,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뭐 미국 디폴트가 뭐 0.1%든 몇 프로든 발생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금액이 큰 분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 단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1, 2%만 왔다가도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깐의 피해가 뭐 악재가 발생했을 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지 테마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확률은 낮더라도 그 확률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제 돈이 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100만 원이 뭐 날라가면 솔직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돈을 뭐 손실 본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금액이 아니고 몇 주 단위로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인 대응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폴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 돈 많은 이제 뭐 투자 은행 같은 데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도 같이 못 가는 거고요. 그래도 뭐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막 계속 언급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뉴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좀 장이 좋을 거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뉴스가 뜨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오늘 이제 개인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오랜만에 좀 매수했었던 것 같아요. 막 외국인을 살 때 있고 막 기관 할 때 있었는데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오늘 기관이 좀 오랜만에 좀 매수를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오늘 양 시장에 다 매수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이 오늘 아침에 빠졌었던 게 뭐냐면은 2차전지 중심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장중에 얘가 한 6%, 6.5%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걱정도 하셨었는데 6.5%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6%. 그래서 2차전지가 사실은 눌릴 때마다 그냥 조금씩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하지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설령 뭐 지금 물리더라도 전기차가 커질수록 2차전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향 자체가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거 물리는 건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코로나 관련주, 뭐 옛날에 생각해보면 신풍제약이 만 원에서 뭐 25만 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뭐 진짜 엄청났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 25만 원에 물렸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뭐 25만 원 코로나 같은 병이 발생했을 때 정말 운 좋게도 신풍제약에서 그 약을 발명을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확률이 솔직히 너무 낮죠. 그래서 막 그렇게 안 가는 거, 막 너무 물렸을 때 답도 없는 거 말고 전부 성장하는 테마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2차전지 같은 거는 솔직히 조금 하락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씩 담아가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졌을 때 오히려 수익이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오늘 좀 하락했던 거는 이제 임창정 씨가 이제 어쨌든 그 관련 나덕현 대표해서 종목들이 이제 CFD 같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CFD가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식 생각해보시면 주식이 매년 그런 것 같아요. 한 5월달, 4월달, 뭐 4, 5, 6, 한 2분기는 항상 주식 별로 안 좋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연초는 장이 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회사들도 다른 기업들에서도 뭐 신년 연말에 막 이렇게 뉴스를 많이 내주죠. 내년에 뭐 하겠다, 이번 년도 뭐 하겠다는 뉴스를 내준다 보니까 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한 1분기에 나왔던 뉴스가 사그라들고 한 2분기에 좀 쉬다가 또 3분기부터 슬슬 나오고 이제 연말에 절정을 찍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막 4, 5, 6 맨날 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랑 겹쳐서 또 뭐 금리 인상이 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장 계속 눈치를 보죠. 뭐 저희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이제 간식 따라가 눈치 보는 것처럼 막 이제 기관, 외국인, 뭐 개인 투자 다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만간 2분기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절반 이상 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인 뉴스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AI, 뭐 네이버랑 삼성이랑 협업한다 이런 뉴스도 이제 짜잘짜잘하게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 하나로만 할게요. 삼성 이재용이 테슬라 머스크랑 만나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죠. 그거 이제 만나서 이제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뉴스로 오늘 종목들이 막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었는데 자동차 그 소형주들이 몇 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죠. 뭐 저희 종목 중에서도 몇 개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뉴스가 떴을 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솔직히 장이 안 좋아도 이런 것도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짜잘짜잘한 뉴스, 주말간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구제역 관련주들도 뉴스가 나왔었지만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다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 나오고 하락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지난주에 했던 게 뭐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고 하락을 하고, 이글벳도 오늘 하루 종일 급등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움직임 보이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지 많이 했었는데, 뭐 이글벳 이런 종목들은 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다 이 정도? 딱히 큰 거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티르키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그래서 딱 2명인데 성화 이제 한번 쳐볼까요? 티르키에 대선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 에르도안 맞아. 에르도안이죠.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좀 오히려 약간 독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좀 약간 공산주의 사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르도안 쪽에서 재선이 됐을 때 튀르키예가 러시아를 뭐 군사 지원, 무기 지원 할 확률이 높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선이 됐을 때 증시에 오히려 악재로 될 수 있는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늘 에르도안이 49.4%, 그리고 이제 클루추 다르올로가 이제 44.96%인데 이제 이건 좀 특이한 나라와 좀 다르긴 한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돼서 이기더라도 과반 득표 이상을 못하면은 당선이 안 되고 재선 그 결선을 합니다. 결선. 그래서 오늘 49.4%로 한 0.6%가 모자라서 과반 50%를 못 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8일날 재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에르도안이 됐으면은 진짜 증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8일날 이제 다음 주거든요, 벌써. 다음 주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 이렇게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일요일인데 이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증시 자체가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장이 안 가는 좀 이유도 있겠죠. 보시면 되시고 1000%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TMC입니다. TMC가 오늘 전반적으로 자랑이 안 좋다 보니까 다 하락을 했어요. TMC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얘가 이제 제가 계속 눈치를 본다 말씀드렸었는데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물량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페라이트가 요새 뭐 뉴스가 좀 안 붙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또 지수 안 붙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뉴스 하나 뜨면 또 시원하게 가는 게 이렇게 좀 자금이 들어왔던 종목 테마거든, 섹터거든요. 그래서 유니온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조금씩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이제 맥스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WWDC가 이제 6월달에 있으니까 메타버스 섹터가 좀 움직이는지 보고요. 그리고 좀 애플에서 또 막 안경 만들고 좀 이렇게 XR, VR 안경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구체적으로 붙는지 좀 지켜보시고 피델릭스가 오늘 이제 중간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아까 막 5, 6%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려주는 모습인데 또 이런 움직임 보여주다가 상승하는 게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삼성물산도 올라가려고 좀 움직이는 좀 일봉상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수 솔직히 뭐 시장이 종목 하나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려고도 하는 것 같고 삼성물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테크놀로지도 오늘 그 조정이 나왔죠. 아까 제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계단식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바닥 찍고 올라간 다음에 또 조정받고 또 하락하고 다시 반등 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좀 계속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세력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크론한테도 별 문제 없습니다. 하락폭이 크다 뿐이지 전 좋은 종목을 잡고 있고요. 저희 비중도 많이 30%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도 좀 보면 좋겠죠. 웰크롬한텍.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바닥 밑꼬리가 보이죠. 아까 6.5%까지 빠졌어요. 2차전지가. 그래도 이때 잡으셨던 뭐 추매를 개인적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충분히 수익이 나셨죠. 뭐 지금 마감은 뭐 마이너스 1%, 1.7%니까 2% 정도 빠졌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4% 오히려 수익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차전지가 2030년까지 갔을 때 전기차로 완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프로 이상, 80% 이상, 90% 이상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선 방향이기 때문에 2023년이지만 2006년, 뭐 7년까지는 반영을 먼저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그 전에 뭐 현대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에서 전기차 같은 거를 상용화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좀 힘든 지루한 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뭐 제가 기다리라고 막 자꾸 하는 것도 솔직히 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도 없고 그러시다 보니까 종목 좀 단타로 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주 갔던 게 뉴르메카 오늘 매도했고 애경케미칼은 오늘 아침에 사서 저녁에 12% 급등입니다. 그래서 완전 뭐 스캘핑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나실 수 있게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월 15일이고 좀 지루한 장이 이어지더라도 뭐 수익 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하단에 저랑 이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게 막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뭐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광고 여부만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계속 광고가 아니다 했을 때는 뭐 계속 이어지니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 시켜드리니까 무료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소통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든 장 이어졌지만 좀 수익 한 17% 냈죠. 두 종목으로. 더하면 17%니까 좀 어려운 장 하고 있지만 수익 내드리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